명절이 되면 나는 늘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냉동실에 얼려둔 사골을 꺼내 하루 전날 밤부터 우리기 시작하고 도라지는 손이 아릴 때까지 쓴맛을 빼가며 무쳤다. 전 부치는 날이면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들어서 다음 날 아침까지도 커튼 자락에서 그 냄새가 났다. 그걸 좋다고 했다. 가족이 올 거라는 신호 같아서. 올해도 다를 게 없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나는 시장에 나가 고사리를 한 봉지 사고 숙주나물 데칠물을 올리고 명태포를 두드려 간을 맞췄다. 무릎이 안 좋아진 지 몇 해가 됐지만 쪼그려 앉아 전을 뒤집는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아서. 가스 불 앞에 서서 기름이 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 자리가. 큰아들 내외가 먼저 왔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부터 잡았다. 손자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멀리서 왔으니까. 작은 딸 내외가 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사위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명절마다 살짝 어색했지만 딸은 웃음이 많아서 집안이 조금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오래간만에 다 같이 앉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들어선 안 됐던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꺼냈고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가 낮게 웃었다. 나는 국을 더 가지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다. 아파트 이야기였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몇 평이고 지금 시세가 얼마고 재건축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 얘기를 내 자식들이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집에서 나 모르게 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국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릇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다리가 조금 떨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들이 낯설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들인데 그 순간 그 목소리들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으로 돌아가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화제를 바꿨다. 아마 내가 들어오는 걸 눈치챘겠지. 웃음소리가 다시 났고 손자가 방에서 나와 밥을 먹었고 며느리가 물수건을 가져왔고 식사는 계속됐다. 나는 밥을 먹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런데 이상했다. 음식 맛이 나지 않았다. 내가 일주일을 준비한 음식인데. 사골을 우리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친 그 음식인데. 입안에서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씹고 삼키는 동작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 방에 들어간 뒤 나는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데 손이 시렸다. 따뜻한 물을 틀면 됐는데 그냥 찬물에 계속 씻었다. 그러고 싶었다. 뭔가를 느끼고 싶었는데 마음이 너무 멍해서 손이라도 시려야 할 것 같았다. 나는 70하고도 하나다. 이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이 와도 덜 놀랄 줄 알았다. 살면서 많은 걸 봤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버텼고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었고 딸이 첫 아이를 잃었을 때도 그 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울면서도 자리를 지켰고 지치면서도 밥을 차렸다. 그게 엄마라는 자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부엌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원망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 아이들도 살기가 팍팍한 건 나도 알았다. 큰아들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딸 부부도 전세 걱정이 있고 저마다 등에 짊어진 것들이 있다는 걸.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더 냉정하게 보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 말이 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시세가 얼마라고 했던가? 재건축이 언제라고 했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꺼낸다는 것이. 나는 그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처음에는 남편과 둘이, 나중에는 아이들 셋이, 더 나중에는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 혼자. 창가에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한 것도 남편이 떠나고 나서였다. 뭔가 살아있는 것이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내 아침이 됐다. 그 집이 이제 시세 얘기가 되는 집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다. 명절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날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소파가 아니라 식탁 의자에 아이들이 앉았다간 자리들을 보면서 며느리가 쓰다 놓은 물컵이 아직 있었고 손자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소파 밑에 있었다. 딸이 두고 간 머리끈이 텔레비전 옆에 걸려 있었다. 방금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집이 이렇게 조용해진다. 나는 그 조용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저 아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엄마였겠지. 분명히 엄마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저 아이들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 살고 있고 이 집에는 재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어떤 순서로 서 있는 것인지.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게 생각하자. 아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현실이 원래 이런 거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음속 한쪽에만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그날 저녁에 목소리가 있었다.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우지 못하고 그냥 같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한테 먼저 전화를 덜 하게 됐다. 잘 지내냐는 말도 밥은 먹었냐는 말도 예전엔 그냥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은 날이 며칠이었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꺼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지가 무서운 것이었다. 아들이 전화를 해왔을 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잘 지낸다고 했다. 화분에 물 주고 동네 한 바퀴 걷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지낸다고. 아들은 그렇구나 했고 곧 끊었다. 딸이 왔을 땐 좀 달랐다. 딸은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엄마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었다. 딸이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더 울 것 같았고 딸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더 외로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두었다. 괜찮은 척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다. 생각해보면 나는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남편이 있을 때도 힘든 게 있으면 혼자 안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는 꼴을 보이기 싫었고 남편한테는 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 사람은 다 알면서도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삭히는 방법을 오래 연습했다. 70 넘어서도 그 연습은 계속됐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다가 나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것들. 큰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교복이 너무 크다고 소매를 접어줬던 것. 딸이 피아노 발표회에 나갔을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가는 뒷모습. 작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날 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말이 없었던 것.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사람이 크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평생 어린애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그 사진 속의 아이들과 지금의 이 사람들 사이 어딘가에서 내가 조금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 사이를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를. 나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러다가 알았다. 내가 서운했던 게 재산 이야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깊은 데에는 다른 게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잃어가고 있었다. 명절에 오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졌고, 전화를 하는 것도 확인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내가 엄마라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게 됐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대화가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해 준 것 같았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났다. 그 사람도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저녁에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 아침에 숭늉을 같이 마시는 것, 그런 것들. 특별할 것 없는 것들인데 그게 다 있을 때는 몰랐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6해가 됐다. 처음엔 밤이 힘들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렸다. 그 빈자리를 이불로 덮어두고 자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냥 두고 자기 시작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포기하는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날 저녁 일을 어떻게 봤을까? 아마 별말 없었을 것 같다. 그 사람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편이었다. 나쁜 쪽보다는 어쩔 수 없는 쪽으로. 그래서 가끔 답답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그리워진다. 누군가가 옆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줬다면 그 말이 위로가 됐을 것 같다. 지금은 그 말을 내가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봄이 오기 시작했다. 창가의 화분들이 조금씩 살아났다. 겨울 내내 거의 움직임이 없던 것들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작은 잎이 하나 돋아 있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별것 아닌 것에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건 나이가 든 다음에 생긴 일이다. 어릴 땐 그럴 틈이 없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남편 퇴근 맞추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시간이 많다. 그 시간이 처음엔 무섭기도 했다. 빈 시간이 자꾸 생각을 불러오니까. 지나간 것들, 후회되는 것들, 아직 정리 못한 감정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 그 시간 안에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됐다. 화분을 들여다봐도 되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되고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이 나이의 아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침들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정리를 하게 됐다. 재산 이야기. 그게 싫었던 이유를 나는 한동안 잘못 짚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게 배신감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내 것을 나누는 얘기를 하느냐는 그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알았다. 그게 배신감이 아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서웠던 것이다. 내가 무서웠던 것은 재산 이야기 자체가 아니었다.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없었다는 것이 무서웠다. 나는 살아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내가 아직 이 집에서 아침을 맞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밥을 먹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미 여기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무서웠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다. 그날 저녁 부엌 문 앞에서 내가 느낀 건 내가 이미 지워지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살아있는 채로. 그 감각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니다. 아이들이 나를 지우려 한 게 아니다. 그 아이들도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무게를 지고 각자의 불안을 안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꺼낸 것도 나를 없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어른끼리 현실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딸한테 전화가 왔다. 특별한 용건이 없는 전화였다.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웃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말이 요즘 내게는 많은 걸 담고 있다. 그 말 하나로 하루가 달라지는 날이 있다. 우리는 오래 통화하지 않았다. 딸도 바쁜 사람이고 할 말이 많지 않아도 됐다. 날씨 이야기를 하고 손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요즘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했다. 나는 스트레칭 잘하라고 했다. 그게 다였다.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게 지금 내게 남은 것들이다. 아주 작은 것들. 화분의 새잎, 딸의 전화, 아침 커피, 창밖의 햇빛. 예전엔 이걸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좀 쓸쓸했다. 이게 전부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들이 작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아직 아이들한테 그날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정리된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을 해서 무엇이 달라질지도 잘 모른다. 아이들이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괜찮은 척 살 것 같다. 그러면 뭔가를 잃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를 혼자 안고 있는 것이고 이 나이에도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그냥 아이들이 다음에 올 때 밥이나 맛있게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해온 것이고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사고를 다시 꺼내야겠다. 냉동실에 있다. 하루 전날 밤부터 우리면 다음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다. 그 사실 하나가 요즘 나를 붙잡아준다. 이 집에서, 이 부엌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재산보다 먼저 있었고 재산이 어떻게 되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내가 기억하는 것들로 남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화분에 물을 줬다. 작은 잎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랐다.